있습니다. 친환경이라고 해서 샀는데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찝찝합니다. 세계 자동차 시장의 제왕이었던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의 진실. 허위 매물, 넘치는 정보. 셀 수 없이 많은 중고차 사이에서 갈 곳을 잃은 당신을 위해 카톡스 X에서 준비한 중대결정 프로젝트. 중고차를 부탁해. 21살의 최연소 출연자입니다. 차를 꾸미는 거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라도 학생 할인 있나요? 의뢰인 사연을 딱 들으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잘 몰라 사는 이야기다. 아니 튀김기 안 들어다가 수리비 더 나갈 수 있어요. 이상해. 자, 너의 젊음을 불태워봐라. 아빠는 닭을 튀기고 너는 젊음을 카톡스 X에서 준비한 맞춤형 프로젝트. 잠시 후 시작됩니다. 목요일 밤에 빵빵한 자동차 이야기. 자동차의 금전일계는 이곳. 카톡쇼? 네,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드디어 터질 일이 터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지금 돌고 있는데 최대 스캔들이 터졌죠. 바로 폭스바겐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카톡쇼에서 드디어 다룰 걸 다루는구나. 이게 좀 오늘 심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저도 듣기는 참 많이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거든요. 오늘 카톡쇼 X에서 확실하게 궁금증 해소해주는 거 맞죠? 바로 그렇습니다.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기사도 가려서 봐야 된다. 맞는 기사가 있고 아닌 기사가 있다고 해서 오늘은 폭스바겐의 대형 스캔들을 아주 정확하게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동차 업계에 들이닥친 대형 스캔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 디젤 게이트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낸 독일차의 대명사 가운데 하나였던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파문이 날로 확산되면서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독일을 대표하는 국민차로 불리며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왔던 폭스바겐이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에 빠졌다. Auch in Europa Fahrzeuge der 1,6 und 2 Liter Dieselmotoren. 그동안 클린 디젤 엔진을 내세우며 친환경 자동차 이미지를 쌓아왔던 폭스바겐. 하지만 차량 인증 검사에서만 의도적으로 배출가스를 조작. 실제로는 수십 배나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는데 미국 예상과징금만 21조 원, 도산위기설까지 제기되는 상황. 명차의 명성에 치명상을 입은 폭스바겐의 대형 스캔들. 카톡스 X가 집중 분석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그 스튜디오 안에 폭스바겐 제타 지금 그 재검사를 받아야 되는 바로 정확한 그 차종이죠. 근데 저희가 이 차는 협찬으로 받아온 것이 아니고요. 담당 프로듀서 중에 한 분이 큰 돈을 들여서 산 차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채널 고정하셔야 되는 이유가 폭스바겐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과연 어떤 앞으로 행보를 가야 할지 저희가 힌트를 드립니다. 자동차 전문가죠. 자동차 칼럼니스트 황우익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장 문제가 됐던 배출가스의 비밀이 밝혀졌는데 그 과정을 일단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일단은 2014년 5월에 웨스트 버지니아 공대에서 처음 이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공식적으로는요. 테스트 시설에서 나오는 그 배출가스 양하고 실제 차를 주행을 하는 조건에서 나오는 배출가스의 양이 틀리다라는 거였어요. 자, 근데 그게 그 미세한 양이면 사실 문제가 안 되는데 차종별로 다르지만 14배에서 35배까지 차이가 나는 바람에 아니, 35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거는 정말 독일차가 첨단이긴 첨단이에요. 어떻게 그 40배 정도 되는 매연을 감쪽같이 그렇게 속일 수 있었는지. 자동차 자체가 옛날에는 이제 기계식으로 움직였는데 요즘은 이제 그 ECU라는 장치에서 모든 걸 다 이제 통합적으로 컨트롤을 하거든요. 네. 그런 말이죠. ECU라는 게 차 안에 어디 들어있습니까? 아, 보통 차들은 다 보입니까? 보이는 차들이 있고 안 보이는 차들이 있어요. 현재 확인된 배출가스 조작 방식은 ECU가 차량 인증검사 상황으로 인식할 때에만 배출가스 절감 장치를 작동시킨다고 한다. 엔진이 심장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네네. ECU는 사람의 어떤 신경계와 연결된 뇌라고 보시면 되겠죠. 문제는 말이죠. 예. 어떻게 이 차가 스스로 검사인지 아닌지를 맞췄을까? 테스트 상황이랑 실주행 상황이 이제 구분되는 조건이 이제 몇 가지가 있거든요.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는 테스트 시설에서는 차를 움직일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구동축이 움직이면은 차가 이제 실주행을 한다라고 이제 판단을 인지를 하는 거죠. 아, 이거 방향을 후적하면요? 그런 걸 심어놓은 거예요, 여기다. 그런 방식도 있고 에어컨을 켰을 때 아,
검사할 때 에어컨 킬 일이 없겠네요. 검사할 때는 에어컨 킬 일이 없으니까. 네. 네. 어떤 경우의 수를 만들어 놓고 요게 이럴 때는 이렇게 작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게 있죠. 그 좋은 머리를 그러니까요. 사기친 머리로 기술 개발을 하지. 여기서 이제 또 결정적인 게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네. 이 밑에 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커넥터가 있어요. OBD2 커넥터인데 ECU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스캐너나 어떤 계측 장비를 딱 뽑으면은 ECU는 이게 검사하러 검사하구나라는 걸 이제 딱 알죠. 그렇다면요. 미국도 그렇고 모든 나라의 자동차 배기가스 검사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너무 하드웨어적인 쪽에만 치중이 돼 있죠. 어떤 계측기에서 차를 굴리고 그다음에 차를 굴리는 상황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만 포집을 해가지고 거기 있는 성분만 검사를 하지 이 배출가스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도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도로에서 운행하면서 채질했으면은 이런 속임수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배출가스 조작한 게 문제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상황이 커질 문제인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상황이 커질 문제인가? 상황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현재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유로 5하고 유로 6. 그 두 개가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점차적으로 그 배출가스에 대한 기준을 강화시키면서 온실효과라든가 아니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계속 그 국제적으로 이제 제한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디젤 엔진이 포함이 되게 된 거죠. 기본적으로 문제는 환경이었다라는 거. 그럼요. 네. 어쨌든 뭐 가장 중요한 폭스바겐을 지금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저희가 자리를 옮겨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자동차 업체들이 이상하리 많지 굉장히 우호적으로 조용히 있단 말이죠. 그러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예전에는 독립된 회사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지분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섣불리 이거를 얘네가 문제가 있다고 얘네 문제 있으니까 우리 게 더 좋아라는 거를 얘기를 못 하고 나쁘게 얘기를 하자면은 자기네들도 그 비슷한 거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일련의 문제가 이게 처음이 아니고 과거에도 계속 이런 그렇죠. 행보를 걸어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그 완성차 업계에서 알게 모르게 해줬던 꼼수들 뭐가 있나요? 연비 테스트를 할 때 네. 바람이 안 부는 사이드 미러를 띄고 무게가 될 만한 건 다 들어주고 조금이라도 더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적도 있고 급가속 같은 게 소음 테스트 할 때는 좀 이제 벌되게. 우웅 밟았는데 이게 한 번에 우웅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약간의 타이밍을 두고 그 시점이 딱 지나고 나면은 활성화되게. 그러면 그 정도면은 그냥 무방비로 우리는 지금 당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결론적으로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내 차가 폭스바겐이야.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거를 팔아야 되는 거야? 아니면 계속 놔두고 있어야 되는 거야? 공원대 감독님은 항상 소비자 입장, 내 입장,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돈의 부분인데. 그렇죠. 일단 말이죠. 네. 지금 환경부에서 그 재검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처벌하면 벌금이 나온대요. 네. 근데 그 벌금이 과연 소비자에게 가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궁금합니다. 일단 처벌이 어떤 식으로 되나요? 일단은 그 법의 규정에 없을 경우에는 국내 같은 경우에는 한 차종당 한 10억 정도의 그 추징금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차종당 네, 한 차에 네, 차종당 10억. 차종당 10원이면 지금 40억. 네, 40억 정도가 아마 추징금. 그걸 소비자에게 나눠줍니까? 아니죠. 소비자한테는 국가가 갖는 거예요? 네, 소비자한테는 안 나눠죠. 그러면 일반 소비자들이 지금 분개하고 있는데 소송을 한다. 예. 그러면 대상이 누굽니까? 그 폭스바겐 코리아가 되겠죠. 판매 주체가 아마 소송의 그 피고소인이 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큰 상황이죠. 폭스바겐 스캔들이 터진 이후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브랜드 가치. 폭스바겐 소유주들은 앉아서 날벼락을 맞게 된 상황. 영빈이가 일단 조합을 만족하고 있고 친환경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찝찝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소송 참가자 수. 사실상 집단 소송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배출가스 조작 이거는 명백한 사기 행위고 100분 넘게 그런 소송 필요 서류를 보내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원고로 소를 제기하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해당 차량이 몇 대를 있나 조사해봤더니 12만 대 정도 있습니다.
폭스바겐이 약 9만 대, 아우디가 3만 대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차가 하자가 있는지 해당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제작하기로 했대요. 차대 번호를 집어넣으면 어쨌든 문제가 있는 차인지 아닌지를. 아니 근데 만약에 제 차가 여기에 해당이 되면 그 다음에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금전적인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은 그 어느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환경부의 검사가 11월에 발표인데 문제는 이 발표가 강력하게 나오면 뭐 민사도 유리하겠지만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현재 어떤 그 기준이라든가 조건 같은 게 지금 정해진 것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을 갖기는 조금 어렵죠. 많은 분들이 리콜하면 뭐가 달라지냐 그러는데 그 소프트웨어 교체하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그 실질적으로 이 디젤 엔진 특성상 저감 장치를 달게 되면은 출력이 떨어지거나 이제 연비가 떨어진다라는 게 사실 정론이에요. 얼마나 떨어져요? 어느 정도? 보통 보면은 한 2%, 3%? 얼마 안 돼. 출력도 한 5% 정도? 크진 않네. 예, 그 정도. 그러니까 사실 운전자가 체감을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데 이게 그렇죠. 모르고 타면 괜찮은데. 네. 그러니까 알고 타면 찝찝하거든요. 네네. 그런데다가 일단 리콜을 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받는 그 데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고차 가격 떨어지고. 네. 중고차 가격이 일단 떨어질 스트레스 거고 이제 이미지에 대한 각인이 상당히 무섭거든요. 아니 좀 신호등을 끄시면 안 되겠냐고.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진짜로 그럴 폭스바겐 수도 있어요.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친환경적이고 연비 좋은 차였는데 이게 터지고 나서는 굉장히 이미지가 훼손됐어요.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 그 소비자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조치가 내려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1월에 환경부의 발표를 기대해보면서 자동차 칼럼니스트 황우경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중고차 시장. 중고차 매매 사기가 동고차는 일단 의심해 보셔야겠습니다. 중고차를 사러 갔다 한 고객이 차를 안 사겠다고 말하자 딜러들에 의해서 차에 감금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각종 허위 매물과 넘치는 정보. 셀 수 없이 많은 중고차 사이에서 갈 곳을 잃은 당신을 위해 카톡스 X에서 준비한 맞춤형 프로젝트. 깐깐한 당신의 예산과 취향에 꼭 맞는 100% 맞춤형 중고차를 찾아드립니다. 중대결정 프로젝트. 중고차를 부탁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손꼽아 기다리시다 카톡쇼 X 중대결정 프로젝트 중고차를 부탁해 시작합니다. 중고차를 부탁해. 오늘의 의뢰인. 학교가 나오죠. 풋풋해. 네. 어머 어려. 최연소 의뢰인 조윤재 씨입니다. 귀여운데요? 네, 어린 학생입니다. 21살 군사학부에 재학 중인 대학생 조윤재입니다. 11월 달에 군인 최종 시험이 남았는데 그거 하면 다른 타지로 갈 텐데 또 왔다 갔다 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 차가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부사관. 네네. 군사학과래요. 군사학과. 제 주위의 친구들은 대부분 차가 많이 있거든요. 포르테, SM5. 한 살 동생이 있는데 20살. 걔는 티구안 이번에 신차 뽑아서 타고 다니고요. 요즘 대학생들 차 많이 가지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지구 안 센데요. 그럼.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나 이런 차 타고 싶거든. 뭔가 좀 멋있는 차. 이것도 한번 타봐. 튜닝 좀 했나 보네요. 오디오 튜닝 했나 봐요. 오디오 튜닝한 것 같아요. 와, 소리 엄청 빵빵하다. 부럽죠? 자기만의 차를 가지고 있고 맘대로 움직일 수 있고 편하고 또 저는 차를 꾸미는 거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튜닝에도 관심이 많아서 친구들도 튜닝 하는 거 보면 엄청 부러워요. 배경 좋다. 그렇지. 되게 안정적인데? 했고. 부드럽게 치고 나간다. 걔 네 명이야? 네 명이지. 부러워가지고. 얼굴만 보면 너무 풋풋해서 면허도 없을 것 같은데. 글쎄 말이에요. 제가 원하는 차는요. 운전하기 편하고 시야 확보가 되는 SUV가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예산은 8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예산에 맞지 않는다면 준준형 차, i30나 이런 디젤 작은 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를 꾸미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튜닝이 돼 있는 거면 제가 좀 더 돈 안 들이고 편하게 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연식은 이왕이면 얼마 안 됐으면 좋겠고 키로수도 이왕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딜러들은 의뢰인에 맞는 차량을 어떻게 준비했을까? 맞추죠, 저기다가? 저 800만 원이 문제입니다. 오늘 의뢰인 소개를 해드립니다. 최연소 출연자입니다. 21살